안녕하세요. 오늘도 잠들기 전에 잠시 짧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구독해 주신 분이 또 한 분 늘었는데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근에 수능 정보를 조금 나눴더니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오늘은 일단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읽었던 책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 제가 노력해 왔던 것들을 결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취업이나 혹은 뭐 결혼이나 뭐 대입이라든가 다 어렵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왜 어렵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면 어떤 순수한 동기의 호의, 사랑, 어떤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조차도 없는 거의 찾기 힘든 그런 시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순수한 호의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누굴 뭐 잘 꼬셔서 뭐 이렇게 하게 보통 꼬시는 기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사실 교육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뭐 부모 자식 관계건 저도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아니면 부부 관계건 사귀는 사람이건 베프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만연한 것들 어떤 형태가 되게 많냐면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해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집착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부모가 고정관념으로 내 자식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연인 관계도 사실은 그래요. 남자건 여자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자기 고정관념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이거는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거. 다른 건데 이거를 잘 용납하지 않는 거죠. 어떤 형태로 해요?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대로 상대방을 재단해서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고유의 모습을 존중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학력이 높건, 낮건,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뭐, 교육이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넌 이래야 돼.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자식한테 뭐 그런다건, 애인한테 그런다건, 혹은 베프에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상대방이 배신한 게 아니라 그냥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양쪽 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한쪽이 좀 더 잘못을 덜하고 한쪽이 좀 더 잘못을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잘못을 많이 하는 쪽이 참아주는 쪽한테 왜 용서를 안 해줘?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넌 왜 날 용서를 안 해줘? 당당하게 미안하다고도 하지도 않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또 네가 날 사랑하면 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까지 완전히 왜곡돼서 나온다. 이게 거의 다가 그래.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을 대할 때 어디까지는 이 사람을 자율적으로 고유의 모습을 내버려 두고 어느 부분은 내가 배려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게 오버가 돼서 힘들구나 하면 이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것들을 초반에 잘 파악을 해서 조율해서 상대를 하고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형태로 상대방을 상대해야지.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고유의 모습 하에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방향 설정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상대를 하는 거지. 근데 거의 다는 반대다. 나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 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숨막히게 만들고 어느 틈엔가는 이게 장기간 가면 모르는 사람한테 예의 지켜서 하는 것만도 못하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어디까지를 도와주고 어디까지 내버려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설정을 잘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인문학 고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를 알 수 있고 어디까지를 모르고 어디는 내버려두는 이런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정확히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어느 틈엔가는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완벽한 모습에 가까워지금 애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론 많이 모자르지만.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맞춰주려고 하는 놈이 호구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현실이죠. 되게 슬픕니다. 사실은 그런 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의 고유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어디까지를 내버려 두고 어디까지는 도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웃라인을 잡아가서 관계 설정을 해서 길게 길게 F가 됐건 연인이 됐건 부부가 됐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건 좋은 관계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